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광주의 전환마을 사업 탐방을 갔을 때 첨단마을 에너지 카페에 적혀있던 마하마트 간디의 문구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 날씨가 이전과 다르다고 느꼈던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폭우, 폭염, 미세먼지, 산불,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까지,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에 얼마나 무해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사람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고, 기업들도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지 알리는 것이 주요한 기업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를 만나도 기후,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꼭 하는 것 같은데요. 기후위기 시대,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뜻한 마을, 다양한 마을, 마을 방송을 밝히는 지금 여기는 대구 마을이 온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찾아온 DJ 훈입니다. 1회 때 진행할 때는 정말 긴장도 많이 했고 녹음한 것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로봇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닝 때 이야기하였던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현대인의 기후위기 생존법.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와 잘 어울리는 노래죠.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돌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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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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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모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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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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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You're always spinning in my mind. 가슴 한 구석이 시려와. Baby I'm missing you every night. 네가 그리워. 나 외로웠나봐. 네가 없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널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대구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마을이 온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대구 마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너는 달팽이의 마이크.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대구 현장에서 공동체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현장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동체는 북구에서 활동하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마을 전환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북구인 모시고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마을이 온다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북구인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김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북구인과 인연을 맺고 새롭게 마을 활동가를 시작하게 된 백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이 라디오 같은 매체에는 한번 출연해 보셨을까요? 예전에 좀 경험이 있는데 최근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께서 네. 한 3년, 4년 전에 카톨릭 방송에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좀 특이한 청년? 이런 느낌으로 나가서 그때도 환경 채식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아주 지금과 걸맞는 주제로 한번 라디오 출연하셨었는데, 먼저 공동체 소개부터 듣고 싶은데, 북구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나요?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2002년에 시작한 단체인데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처음에 이제 저희 북구 7곡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 분들하고 좀 새로운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작게 시작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도서관 한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구 지역에서 도시농업 관련한 텃밭 분양이라든지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동아리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모임을 주선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현쌤은 어떻게 북구인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일단 평소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해결하는 거는 에코백 들기나 텀블러 쓰는 거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칠곡에 20살 때부터 살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북구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북구인은 보니까 저희 마을센터가 문 연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연을 맺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고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특별한 인연이 있다기보다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제 대구에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활동하는 분들이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마을공동체 센터가 만들어질 때 뭐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는 어쨌든 초반에 이제 주민들 잘 모르시니까 각 지역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대구 7곡 내지는 강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좀 연결하고 그걸 좀 소개하고 이런 걸로 이제 마을센터가 처음에 일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올해 센터와는 탄소 중립 전환마을 사업을 함께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서 엄청 심각하다, 산불이 나고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그런 영향이 심각하고 미래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과 무서움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서울에서나 광주에서나 보면은 막 이렇게 태양광 사업을 그 지자체 차원에서 막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대구를 보니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관심이 너무 없으신 거가 너무 문제였고 근데 마침 이런
마을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구인 공동체에서 지금뿐만이 아니고 이전부터 이런 환경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을까요? 뭐 환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텐데 요즘 워낙에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탄소에 대해서 그렇고 제로 웨이스트 뭐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주로 이제 환경 생태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더 그 다음 단계나 이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걸 계속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과 같이 제로 웨이스트 관련한 각종 물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좀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강의 들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단편적인 것들을 하다가 중요한 건 이제 마을에서 동네 주민들과 같이 뭔가를 좀 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사업을 만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전환마을 시작하자고 할 때 혹시 반대하거나 좀 이거 해서 되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없었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맡고 난 다음에 종종 주변에서 아니 우리가 뭐 한다고 뭐 달라지나? 뭐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정부나 기업들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들 듣는데 좀 공동체에서는 좀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나요? 전반적으로는 크게 반대나 뭐 의견이 있지는 않았는데 초반에 몇몇 회원들이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나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낼 때 기후위기에 대한 각종 그 반대론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사실 있었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극복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교육과 실천을 좀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좀 바뀌는 모습을 많이 봤고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회의론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 10월 초에 센터에서 이제 되고 있는 다른 여러 마을 공동체들과 함께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환마을 사업을 저희가 한번 탐방할 때 선생님도 저희 같이 함께 가셨었는데 저도 이제 센터에서 먼저 7월 달에 한번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현장과 다양한 공동체들 그리고 그 행정들이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전환마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되게 좀 신기하고 각자 구성원들의 그 의지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광주 전환마을을 둘러보시고 좀 기억에 남거나 돌아와서 우리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후위기라는 게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아니어가지고 당장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는 엄청 심각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지기 일수인데 그분들을 강연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보니까 기후위기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이 너무 강하신 게 느껴져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슈퍼빈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외국에서 독일에서나 하고 있었던 건데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기계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주민들이 깡통 캔이나 플라스틱 생수병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 거기 딱 넣으면 그 찌그러지면서 이제 포인트가 쌓여서 자기 휴대폰에 입력하면은 지역 화폐로 쓸 수 있고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거든요. 원룸촌에 살고 있는데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서 너무 보기 싫은 상황이 너무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지역 화폐를 준다고 하니까는 너무 신기하고 좋았고 대구에도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혹시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뭐 슈퍼빈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요. 근데 그 외에도 공동체 참여하는 마을마다 그런 공간을 꾸며서 거기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참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을에서 뭔가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공간적 제약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마을 공동체 하는 활동가들이 협업을 한다는 게 좀 마을에서 그렇게 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고 그 외에서 태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가들 열심히 하고 이런 구조가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대구는 아직까지 조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외에도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설명할 때 보이는 자부심? 자기들 마을에서의 그런 활동이 가져온 변화들 이런 걸 얘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도 한번 이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1순위는 아까 그 슈퍼빈 근처도 동네 골목마다 하나씩 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건 지자체에서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장소마다 자전거 발전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그걸 사가지고 저희 시설 오는 분들마다 돌아보게 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지 느끼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하시려면 굴르세요. 전기 콘센트 안 주는 거예요. 소연생님께서는 혹시 좀 우리 마을에서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광주처럼 태양광 발전을 시민 햇빛 발전소라 해서 공공기관마다 빈 곳을 이용해서 하고 싶고,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잘 몰랐던 시민들도 이제 태양광에 그런 오해들이 있잖아요. 막 그 전자파가 나온다느니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어떻다느니 이런 오해를 좀 풀고 에너지 자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혹시 북구인에서 좀 계획하시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올해 말까지 일단 목표하고 있는 건 내년에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팀워크를 좀 만드는, 그래서 계속 동네 사람들과 만나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제로웨이스트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공간을 계속 좀 열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팀워크나 멤버십이 네트워크 좀 만들어지면 내년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 햇볕 발전소를 북구에도 좀 만들어보는 이런 과정을 해보는 게 일단 현재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실제로 그 시민 네. 햇빛 발전소에 되게 관심 많으신 거예요? 네, 해보고 싶은데 이게 누가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북구인에서 네네. 저는 태양광 말고도 제로 웨이스트도 탄소 중립이랑 상관이 있는 게, 플라스틱을 만들면서도 이제 탄소가 배출되고 그거를 처리하는데도 탄소 배출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용한 양 자체를 줄여야 하잖아요. 제로 웨이스트 샵은 진짜 편의점만큼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칠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가 하나 생기고 지역 시민들이 그곳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 물품도 구입하고 자기들의 그런 자원도 가져오고 순환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랑 소연생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개인적으로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서 좀 실천하고 계시는 생활에서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차를 팔았습니다. 와. 대단해. 네, 그래서 지금 뚜벅이로 지금 한 2년 정도 뚜벅이로 다니고, 텀블러랑은 꼭 들고 다니려고 하고, 저는 제일 큰 거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는 게 제일 습관화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차를 파신 건가요?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와. 저 사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런 사람은 처음 봤겠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의 어떤 그 불편함을 감당하려고 생각보다 사실은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저희가 텀블러를 사는 어떤 행위는 진짜 많은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빈도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변에 둘러갔을 때도. 혹시 대표님께서는? 전 사실 소연 씨가 하는 거 보면 저렇게 못하겠다 싶어요. 전 고기도 좋아하고. 근데 아까 여기 오면서도 차를, 물론 이제 백신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좀 운전을 덜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갈수록. 특히 요즘 기름값도 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 외에도 생활 곳곳에서 뭐 하나를 사용할 때 이게 재사용이 되는지, 일회용으로 버려지는지, 아니면 이게 탄소를 배출시키는지, 이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뭐에 대한 실천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생활 모든 면에서 그렇게 좀 늘 고려하고 판단하게 하는 게 몸에 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아직 잘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소연생 같은 경우에는 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책이나 다큐 이런 부분들 이제 보면서 좀 알게 됐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좀 추천해줄 만한 책이나 다큐, 혹시 영화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작년 대구 환경영화제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 섬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녹색연합에서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17분짜리인데 이제 제주도에서 기후위기가 어떻게 와닿았는지 그런 내용인데 기후위기 영화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아마존이 막 불타고 막 엄청 큰 나랑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다큐가 많은데 그 영화는 제가 사랑하는 섬 제주를 네, 그 소재로 해서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톳이 바위 위에 진짜 새카맣게 있어야 할 텐데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바다가 백화현상이 돼서 톳이 진짜 너무 가늘게 자라고 그리고 구상나무가 한라산에 있는데 그게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냥 회색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더라고요. 구상나무가 원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나무인데 근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섬 제주가 그런 모습이고 기후위기 중심에 제주도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대표님한테 저는 그 영화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이제 가지 않기로 했다. 맞아. 나도 이제 거기에 일조하고 싶지 않아. 이제 안 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대표님은 빨리 제주도가 망가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가야겠다.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배 타고 그럼 혹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그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심각하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혹시 일상에서 좀 우리 주변에서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문제를 좀 체감하실 때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 가끔씩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이게 일상적인 주제가 됐구나라는 거를 체감할 때 이게 모두가 좀 공감하는 어떤 기후위기 문제로 와닿고 있구나라는 걸 좀 혹시 대표님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좀 이렇게 체감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 저는 가장 큰 계기가 작년 장마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뭐 각종 매체나 이런 데서 다른 해외 뭐 산불사례라든지 다양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된 게 사실인데 그게 우리 얘기라고는 생각을 거의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유례 없이 장마가 작년 한 40일 정도 거쳐서 비가 오면서 이거 뭔가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기저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조금만 어떤 환경 변화가 생겨도 이게 또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불과 얼마 전에 사실 10월 중순인데도 막 여름처럼 덥다가 한 이틀 상간에 갑자기 겨울이 되고 막 그죠? 가을이 실종? 됐다고들 하던데 원래도 좀 그런 편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게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환경이 자연 날씨가 변하는 거에서 가장 크게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날씨도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포항 거기 앞바다에서 낚시로 다랑어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후위기 때문이라면서 원래는 그게 일본에서 잡혀야 되는데. 그게 낚시로 잡았어요. 낚시로. 수온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이만한 거를 잡았는데 내가 합성 아니냐고 했는데 진짜. 제가 먹어봤어요. 정말 요즘 참치 잡으러 동해안에 많이 간다.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바다도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해양 생태계 자체가 그렇죠. 진짜 완전히 달라지고. 어종이 달라지고. 저희 대구로 갔을 때 예전에는 사실은 대구가 사과가 많이 이렇게 수확되고 사과 농장도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팔공산에 이렇게 진짜 고산 지대로 가야지 사과 농장이 조금 남아 있고 아니고서는 대부분 더 경북 위쪽이나 강원도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그렇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포항에서 바나나를 요즘 한다고. 네. 웃을 일이 아닌데 큰일이다 그죠? 네. 그런데 웃으면 안 되는데 포항에서 참치가 잡히고 바나나를 재배하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제 좀 사업을 진행하고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게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스스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사실은 또 한계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대구시에서 이제 북구인에 찾아가서 뭐 필요하냐? 진짜 딱 한 가지만 얘기가 다 해줄게 이렇게 시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도 오시겠죠 아마. 네. 얘기하고 싶은 어떤 내용도 있을까요? 많죠. 아까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광주에 갔을 때 봤던 슈퍼빈이라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재활용 내지는 제로웨이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냥 자기 물건 열심히 재활용 수거하는 거 말고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소액이지만 이제 실천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돌려주는 이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줄 서서 막 하시던데 대구에 좀 그런 게 골목마다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사실 좀 싸면 좀 사볼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런 건 지자체 적극적으로 좀 보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실천을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같이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로 웨이스트도 만날 수 있고 제로 웨이스트 제품도 만날 수 있고 요즘 샵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굉장히 개인 수준의 낮은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 가면 갖가지 물건들 재사용할 수도 있고 재활용품 모을 수도 있고 제로 웨이스트 용품을 살 수도 있고 태양광 발전도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뭐 실험도 해볼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일종의 탄소 중립을 위한 거점 센터 같은 이런 게 동네마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주 갔을 때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작게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거? 사실 마을에서 뭘 한다는 게 첫 번째가 공간이거든요. 다들 집에 있어갖고는 이제 마을이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내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래서 내년 시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이런 분들이 탄소 중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이런 공간이나 사업,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소연생께서는 저희는 돈이 없지 아이디어가 없진 않으니까 네 돈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알뜰히 잘 쓰는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전환마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좀 그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단계인데 좀 멀리 봤을 때 진짜 우리 북구 더 나아가서 강북 지역이 좀 어떠셨으면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또 궁금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시도해 볼 만한 것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을 단위에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자립 아니면 기후위기 대응을 잘 하려면 민관이 함께 해서 사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시민 햇볕 발전도 중요하지만 관에서도 굉장히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마을이나 도시가 에너지를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걸 위해서 주민들이 제로 웨이스트나 아니면 시민발전소의 한 일익으로 출자자로 참여한다든지 다양하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열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뭐 그냥 열심히 하자는 거 말고 마을의 주민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 꿈꾸는 거는 뭐 시민 햇빛 발전소를 만든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 한 1, 2만 명 이렇게 들어온다면 상징적인 도시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께서 혹시 좀 꿈꾸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고 저는 그게 이루어져서 저 1, 2만 명까지는 안 바라고 한 1,000명 정도만 바랬었는데 대표님 많이 부르셔서 놀랬고 그걸 이뤄서 이제 대구 칠곡도 이제 다른 데서 와서 막 우리 이렇게 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을이 온다 오늘 라디오 출연하신 소감 오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본인의 이런 어떤 상황이 온전치가 않다. 네,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 좀 출연하셔가지고 좀 이런 얘기도 나누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실까요? 일단 마을센터에서 사실 이런 매체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서로 좀 연결하는 역할을 공동센터에서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 기대로 따르자면 라디오 말고 유튜브 방송도 좀 하고 영상도 좀 만들고 교육 영상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돌리다면 도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을센터가 지금도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애써주시면 대구의 마을 공동체가 좀 더 발전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일단 이걸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백신을 어제 맞으셔서 오는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다 해야 되는 건가?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대표님께서 사실 담당 부분은 잘 해주셔가지고 다행으로 잘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실 곡 있을까요?
전 신청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신청할게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저희가 오늘 그 나눈 주제와 조금 반대되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그 마음에 엔진을 켜준다고 해서 탄소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마을 공동체 북구인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또 오랜 시간 활동해 오셨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해주신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네, 사실 항상 켜두시는 건 좀 곤란하긴 한데 네, 마음의 엔진을 항상 켜고 사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노래 함께 듣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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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를 앞둔 밤에 아무도 없는 새벽 도로를 질주해서 바닷가에 아직은 어두운 하늘 전편문은 빛났고 저 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들 기다릴게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엔진을 켜둘게 너와 만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바닷가에 다시 또 찾아와 만약 그때가 온다면 항상 듣던 스미스를 들으며 저 멀리로 떠나자 기다릴게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엔진을 켜둘게 기다릴게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엔진을 켜둘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난 여기에 서 있겠지 아마 엔진을 켜둘게 기다릴게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엔진을 켜둘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난 여기에 서 있겠지 아마 엔진을 켜둘게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마을에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달팽이의 서재, 오늘은 어떤 책이 들어왔을까요?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좌충우돌 이야기 노 임팩트맨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책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그래서 환경과는 무슨 상관이지? 제목만 봤을 때는 무슨 영양가 없는 사람?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뉴욕 한복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남기 1년 프로젝트, 이런 주제로 부제가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콜린 베번으로 역사 분야 저술가로 사실 환경과는 어떤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번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자신이 타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려고만 하지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1년간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생활 방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내와 딸을 설득하여 함께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콜린 가족은 1년 동안 8가지의 규칙을 정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TV를 버리고 전기 사용하지 않기,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기, 세 번째는 자전거와 킥보드를 사용하여 다니기, 네 번째는 화장지 사용하지 않기, 다섯 번째는 천연세제 사용, 여섯 번째는 탄소 절감을 위해 400kg 이내에 있는 식품을 사용해서 먹기, 일곱 번째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 여덟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8가지를 정하여서 1년 동안 살아가기로 합니다. 콜린 가족은 시작한 날부터 규칙을 어기고 맙니다. 이 별거 아닌 행위에서 이 규칙을 어기고 마는데요. 바로 이 콜린은 자고 일어나서 코를 풀다가 휴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8가지 규칙 중에 하나가 화장지 사용하지 않기인데 코를 풀면서 무의식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만 것이죠. 이처럼 사소한 일상에서 무한대로 소비되고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또 저는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피자를 사 먹는 부분인데요. 콜린 같은 경우에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사 먹던 피자가 이제는 많은 쓰레기를 발생하는 것을 알고 피자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 그 앞에서 고민하고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도 피자를 사 먹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음식을 사 먹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자주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사 먹는데 그 행위 하나에도 본인이 발생하는 결과들, 본인이 할 수 있는 성찰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사 먹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 콜린의 모습에서 진지하게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은 자동차,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의 집에도 방문하지 않기로 아내와 함께 결정합니다. 콜린의 일상은 모든 습관들을 멈추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TV 광고와 같은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주의에 거스르는 문제이기도 하며 자신의 내면에 있던 욕망을 직면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책 말미에 텀블러를 사용하고 절전하는 등 친환경 제품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내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쓰레기를 줄이고 어쩌고 한 그 자체가 아닐지 모른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공개 선언하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일지 모른다. 주변 사람들이 바뀐 것 또한 하나의 수확이다. 콜린의 가족,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을까요? 지금까지 콜린 베번의 노 임팩트 맨이었습니다. 오늘 DJ 훈이와 함께한 현대인의 기후위기 생존법,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도 관심 가지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임팩트를 주고 살아가는 제 생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플러스 임팩트인가요? 마이너스 임팩트인가요? 마지막으로 노 임팩트맨의 한 구절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을 생각하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소비주의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정신없이 살던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수많은 즐거움을 발견했다. 여러분도 마을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발견하기 바라며 DJ 훈이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김진표의 로맨틱 겨울,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기 길가에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만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엔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며 어깨 흐쓱하고 바람불만 기다린다네. 겨우 오후 6시 반에 벌써 세상은 깜깜해. 저 따뜻한 호방에 조금은 반해 모여도 낭만을 파네. 우리 덜잠바에 커플 벙어리 장갑에 몸은 움츠려들면서도 빨간 냄비에 돈을 넣을 때면 가슴이 짠해. 나무들은 전부 들로 덮여가 술에 취한 친구들은 엎혀가 버스창에 입김을 호호 애기 발자국을 콜콜 앞에 앉은 커플은 뽀뽀 사람들이 쳐다봐도 쪽쪽 사방에 불을 밝힌 트리 이제 바로 로맨틱 겨울이야. 해마다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 지금 너 같은 여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랑 그 설레임 말 눈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넌 내 품에 안겨 내 발이 너에게 감겨 사방에 불을 밝힌 트리 로맨틱 겨울이 저기 길가이야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나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에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며 어깨 흐쓱하고 바람불만 기다린다네. 너와 난 술에 취해 차가운 길거리에 이때 너의 손을 슬쩍 곧바로 나의 코트 주머니에 원래 사랑은 유치해 겨울은 너의 여름에 비해 얼마나 고마운지 그대가 바로 지금 나의 옆대기에 전에 내가 보드를 좀 탄다 말했지만 사실은 나 내일 처음으로 타봐. 아까 내가 박박 우겼지만 사실 너가 처음은 아니야. 네 느낌이 맞아. 미안해 거짓말을 한 건 당근 잘 보이고 싶었던 만큼 행복은 모두 내 차지. 어딜 가든 너와 함께 할래 끝까지야. 해마다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 지금 너 같은 여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랑 그 설레임 말 눈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넌 내 품에 안겨 내 발이 너에게 감겨 사방에 불을 밝힌 트리 로맨틱 겨울이 하얀 눈은 내리고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 가득한 날아갈 듯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이고 너와 난 반쯤 미쳐 하늘에다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나 to the beach. 하얀 눈은 내리고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이 가득한 날 날아갈 듯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이고 너와 난 반쯤 미쳐 하늘에다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나 to the beach. romantic people.